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대면 5주차 2교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환자의 병력을 수집하는 것, 병력 수집, 병력 청취, 병력 수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이 샘플 병력이라는 것을 계속 배울 거예요. 샘플. 우리가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따서 SAMPLE 또는 우리가 어떨 때는 앰플이라고도 합니다. S 빼고 AMPLE 앰플. 앰플 병력, 샘플 병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샘플이라는 것은 먼저 S가 뭘까? S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사인하고 심텀, 증상과 징후를 말하죠. 여기 오타네요. 증상과 증후가 아니라 징후. 증상과 징후. 우리가 사인 앤 심텀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A는 바로 알러지를 말하죠. 알러지. 그러니까 병력을 처치할 때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사인들,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심텀, 그리고 사인. 사인이 징후, 심텀이 증상이죠. 그래서 환자가 주호소하는 것들을 듣고 또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또 바이탈 사인을 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S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A, 알러지.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이제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러지라고 해요. 병원 사람들 알러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르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식 표현. 알레르기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알러지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러지는 뭐냐? 바로 환자가 어떤 약이라든가 또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데 알러지가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응급구사들은 현장에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응급처치를 위한 약물 투여가 가능한 직군이고 또 이 정보들을 또 의료기관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뭐 페니실린이라는 약에 알러지가 있는지 또는 어떤 벌에 쏘였을 때 알러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약물도 항생제라든가 또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취합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M은 뭐예요? 바로 메디케이션, 투약, 약이라는 말이죠. 메드라는 말은 이제 약이에요. 약. 메디케이션은 이제 환자가 섭취하는 약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고혈압, 뭐 당뇨, 뭐 결핵, 또는 간염, 또는 어떤 암,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는 환자 중에서는 이제 어때요? 갑자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환자들이 있어요.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우리가 어떤 응급처치를 위해서 응급구조사가 줄 수 있는 약 중에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NTG라고 해서 질산염 제제 니트로그리세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주려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환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지 12시간 혹은 24시간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뭐 비아그라가 됐건 뭐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신 분들이 12시간 이내에 NTG라는 약이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케이션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병력 청취할 때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우리가 P라고 해서 past history,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병력, 과거 질병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하이퍼텐전이라고 하는 고혈압, 그리고 DM, 우리가 다이아베투스 멜리터스라고 해가지고 당뇨,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 DM이라고 합니다. 당뇨. 그리고 튜버클로시스라고 하는 결핵 아시죠? 결핵. 그리고 B형 간염, 헤파타이티스 B,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뭐 HIV, 인체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죠, 에이즈. 또는 캔서, 암, 이런 것들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과거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P다, P. 그리고 L은 뭐예요? L은 last meal 또는 last oral intake이라고 합니다. 최종 식사 시간, 마지막으로 입을 통해서 물이 됐건 음식이 됐건 섭취한 시간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내시경도 안 돼, 수술도 안 돼, 뭔가 검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CT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병원 가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L, Last Oral Intake Time 꼭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 뭔가 이렇게 부상이나 질환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지, 환자가 갑자기 숨이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갑자기 막 했는데 환자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막 혈압이 떨어지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보니까 환자가 벌에 쏘인 거야. 그러면 이벤트는 뭐예요? 바로 비스팅, 벌에 쏘였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환자가 움직이다가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뭐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면 가만히 누워서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가슴이 아팠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볼 때. 그래서 꼭 이벤트, 마지막으로 어떤 부상이나 또는 어떤 외상이나 또 질병을 일으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E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샘플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력 청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히스토리 테이킹, 이 병력을 청취를 해야 되는지. 왜예요? 뭐 궁금해서. 왜? 뭐가? 그렇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말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막 끌려가면 안 돼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호소를 하다가 또 이렇게 샛길로 빠지셔가지고 막 신세 한탄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막 하소연도 하실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환자가 어때요? 그런데 막 끌려가시면 안 되고, 일단 경청은 하시되 또 끊어줄 땐 끊어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애매하게 표현된다 그러면 반복해서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명료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력 청취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아까 우리가 샘플 병력도 봤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은 전반적인 환자의 병력을 또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추가적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환자가 언제 그랬는지 일시, 언제 이런 병이 발병됐는지 일시, 그리고 환자의 기본적인 나이, 성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의 나이와 성별은요, 질환과 연관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 자, 맨 처음에는 환자에게 칩 컴플레인, 주된 소견을 먼저 들으시고,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증상이 있겠죠. 예.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것들이 있겠죠.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칩 컴플레인은 가슴이 아파요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을 때 가슴이 아파요라고 적어도 되지만 이제 의학 용어로 적게 됩니다. 그러면 칩 컴플레인은 chest pain, 가슴 통증이라고 적게 되죠. 또는 배가 아파요. 그러면 abdominal pain. 또 환자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숨쉬기 힘들어요 라고 적어도 되죠. 하지만 디스프니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의학 용어도 배우실 건데요. 디스프니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표현이 애매한 경우에는요, 표현 그대로 기록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은 뭐 이런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가슴이 띠아띠아대요. 가슴이 띠아띠아대. 뭐 이렇게 표현하세요. 띠아띠아시 뭔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면요, 가슴이 띠아띠아대요 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띠아띠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바로 가슴이 띠아띠아다다 말은 가슴이 콕콕콕 찌르고 따끔따끔하다는 소리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슴이 따끔거려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뭐 아려요,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추정 진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게 룰아웃, 추정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기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의 CC, 칩 컴플레인이 뭐 협심증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고. 심근경색이다. 또는 환자가 증상이 한쪽으로 힘이 떨어져요, 한쪽이 힘이 떨어지고 입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슬로우 스피치 또는 뭐 레프트 헤미파레시스, 좌측 편마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것은 뇌졸중의 증상인데, 그래서 스트로크, 뭐 뇌졸중, 뇌경색, 이걸 CC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환자가 주소로 말하는 것을 적으시고, 왼쪽으로 힘이 빠져요, 이게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의학용어로 표현하면 뭐 left motor weakness 또는 left 헤미파레시스 뭐 이렇게 전문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뇌졸중, 뭐 스트로크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프리센스 일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일리스란 말은 이제 질병이란 말이고, 프리센트는 이제 지금 현재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I라고 해가지고 적을 수가 있는데, PI를 기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이 주호소에 대해서 환자가, 자,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칩 컴플레인, 체스트 페인, 끝.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좀 아쉽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그렇죠, 현재 이 질병, 가슴이 아픈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발 더 들어가서 병력을 청취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아요. 자, 물어볼 때 뭘 물어봐야 될까요? 가슴이 아프세요? 환자분 언제부터 아팠어요? 언제 아팠어요? 발병 시간이죠. 그리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20분 전부터 아팠다. 지금 아픈 지 1시간 됐다. 3시간 전부터 아프다. 이게 바로 온셋 타임이라는 겁니다. 온셋 타임. 이 증상이 발현된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고, 또 시비어리티라고 해서 얼마나 아픈지, 심각한지,
그러려면 이제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인에 대해서, 이 통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환자분들에게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몇 점 정도 아픈지를 꼭 물어보시면 좋아요. 대부분 1점에서 10점 정도면 한 7점 정도 되는 통증은 대부분 사람들이 겪어보지는 못해요. 잘 7점 정도 되는 통증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이 7점에서 8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점 이상 되는 통증은요, 암 환자들, 특히 췌장암이라든가 또는 이 요로 결석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이 8점에서 9점 정도 돼요. 그리고 10점은 사실 인간이 사실 이거 겪기 힘든 통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환자의 통증을 그림으로 얼굴 모양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좀 설명을 하고 환자한테 어느 정도 아픈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다 싶으면 한 7점에서 8점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지금 통증이 5점 정도 됐는데 또는 8점 정도 됐다. 나중에 뭔가 어떤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약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팔로업, 우리가 이제 추적 관찰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을 때 이게 호전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비어리티에 대해서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관련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associated symptom이라고 하는 심텀, 증상이니까 이제 SX는 우리가 이제 심텀을 줄여서 쓸 때 SX라고 하는데요. associated symptom, 이게 뭘까요? 관련 증상. 가슴이 아프면서 생기는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가슴만 아픈지, 아니면 가슴이 아프면서 숨도 찬지, 가슴이 아프면서 어깨 쪽지까지 아픈지, 여러 가지 관련된 증상도 있어요. 또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 프로보케이션, 유발 요인, 또는 어그리베이션, 악화 요인, 또는 릴리브 팩터, 완화 요인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더 아픈지.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픈데 환자분 어떨 때 가슴이 아픈지, 자세를 이렇게 변동할 때 가슴이 아픈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슴이 아픈지, 가만히 쉬어 있을 때는 안 아픈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아픈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아픈지,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뭔가를 유발시키는 또는 악화시키는, 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흡곤란이라든가 가슴 통증이라든가 복부 통증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 다 이런 프로보케이션이나 어그리베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통증의 질과 특성이 있습니다. 이 페인의 퀄리티라든가 이 특성,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셔야 돼요. 가슴이 콕콕콕 찌르는지, 아니면 꾹 짓누르듯이 아픈지, 가슴이 벌어지듯이 아픈지, 예리한 걸로 베이듯이 아픈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런 표현 방법들이 사실은 이 환자의 나중에 진단에 굉장히 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고 기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전이나 레디에이션,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픈 부위, 환자분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손으로 짚어보세요. 그러면 왼쪽 가슴, 왼쪽 젖꼭지 아래쪽이 아프다, 왼쪽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심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가 아파요, 윗배가 아파요, 또는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또 이건 또 심장하고 문제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또 방사라는 건 뭐냐, 바로 라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
가슴이 아픈데 왼쪽 가슴만 아픈지, 이 통증이 왼쪽 어깨를 돌아서 팔까지 저릿저릿하는지, 또는 목까지 지나서 등까지 아픈지, 이런 것이 바로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라디에이션 페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은 국소적인 통증인지 아니면 점점 전이 되듯이 통증이 퍼져나가는지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네거티브 소견, 적절한 음성 소견이 있는지, 뭐냐면 의심되는 어떤 질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음성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어렵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프리센트 일리스, 환자의 현 주소에, 현 칩 컴플레인에 입각해서 거기서 한 발, 두 발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병력을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직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죠? 그러려면 이 부분이 훈련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적절한 또 신속하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환자를 빨리 가장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만한 병원급으로 이송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형태라든가 이 인저리 메커니즘, 외상의 기전, 손상의 기전에 대해서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상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파스트 히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챙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당뇨, 고혈압, 결핵. 이것은 이제 결핵이라든가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기항력들, 그리고 수술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던 그런 과거력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샘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이와 관련돼서 이 앰플을 쭉 살펴보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러지 있는지, 약물이나 조영제, 음식 등의 알러지 있는지, 그리고 투약 중인 약물이나 처방전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질병,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 그 다음에 이런 질병이나 외상을 유발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것이 바로 환자의 병력 청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뷰 오브 시스템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계통별 조사 또는 계통적 문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스템적 문진. 이게 뭐냐, 바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같이 엮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과 연계해서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의 유무를요, 하나씩 다 체크하시고 환자가 호소하지 않는 증상들도 모두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증상들을 토대로 점점 질환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약간 디테일한 과정이고, 여러분 책에 잘 설명이 안 돼 있긴 하지만 병원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General Appearance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외관을 보시고, 일단 환자가 지금 발열이 있는지, 어떤 전신적으로 쇠약감, General Weakness, 그리고 어떤 패티그, 피로감, 그리고 웨이트 로스, 심각한 어떤 체중의 변화, 갑자기 최근에 살이 쭉 빠져가지고 환자가 몰골이 양상한지, 먼저 전신적으로 딱 보고 나서 이 환자, 여러분 느낌 오시겠죠? 그러면 딱 보면이. 자, 그리고 피부 계통에 딱 보고
발진 소견이 있는지, 가려움증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부터 한번 쭉 살펴보는 겁니다. 헤드, 머리, 헤드, 그 다음에 눈, 아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비인후란 말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 있잖아요. 이비인후를 우리가 ear, nose, throat 그래요. ear, nose, throat. 그래서 귀하고 코하고 throat은 인후. 여러분들 그 편도 같은 데 있죠? 인후. 거기를 우리가 이비인후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관련된 증상들 대부분 요즘 어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면 어떤 증상이 있죠? 바로 발열보죠.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지, 그리고 인후통 있는지, 두통 있는지. 요즘에 코로나의 증상 중에 시력 저하도 있어요. 청각 감소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또 어떤 게 있죠? 기침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상기도 감염, 뭐 인플루엔자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코로나19의 증상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두통, 눈과 관련된 시력저하, 시야 장애, 귀와 관련된 청력, 이명, 그 다음에 이통, 그 다음에 코와 관련된 것들, 비출혈, 그리고 입에 있는 어떤 구강의 궤양, 그리고 목소리가 막 변했다거나. 연하곤란이란 말은 바로 삼킴이 힘들다는 거야. 뭔가 이렇게 삼키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연하곤란. 그래서 삼킴 곤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이쪽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 그리고 호흡기계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천명음이란 것은 휘징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좀 시끌시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굉장히 좁아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좁아져 있을 때 휘파람 소리처럼 이렇게 슉 나오는 게 있어요. 천명음이라고 해요. 천명음, 휘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숨을 쉴 때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천명음이 있는지. 그리고 기침, 커핑이라고 하죠. 커프. 그리고 객혈은 뭐예요? 기침을 하면서 딸려 나오는 피, 각혈이라고도 하죠. 어떨 때 나타납니까? 바로 결핵이 의심될 때도 각혈을 할 수가 있어요. 기관지에서 나오는 혈액, 기침하는데 피가 묻어 나온다. 객당, 가래, 이런 것들이죠. 호흡기계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순환계 계통과 관련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체스트 페인, 흉통, 그 다음에 심계항진이라는 말은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가슴 두근거림, 우리가 이제 팔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막 가슴이 빨리 뛰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굉장히 하트레이트,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심계항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디스프니아, 호흡 곤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토미아라고 해서 기자호흡 뭐냐면 앉아서 숨을 쉬려고 하는 노력. 숨을 쉴 때 누워있으면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굳이 앉아서만 숨을 어렵게 쉬는 상태를 우리가 기좌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멀쩡한데 자다가 밤에만 발작성으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호흡곤란이 있는데 왜 기자호흡이나 호흡곤란이 있고 있는데 왜 호흡기계가 아니고 순환계일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폐에 물이 차거나 폐에 부담이 가게 되면 문제는 심장이 주 메인이기 때문에 순환계 계통에 호흡곤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계 계통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화시키는 위장관계 있죠. 위장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식도, 그리고 위, 십이지장,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대장 쭉 이렇게 위장관계가 있어요. 위장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속쓰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심
오시면 뭐냐면 구역질, 헛구역질을 말합니다. 구역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지아라고, 너지아. 구토. 구토, 이제 우리 앞으로 문구사들은 구토란 말을 뭐라고 앞으로 표현하냐면 보미팅이라, 보미팅. 보미팅. 구토는 보미팅이에요, 보미팅. 노지아, 보미팅, 그러면 오심 구토입니다. 구토. 환자분이 토했어요. 보미팅 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야지 좀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오바이토 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못 배운 사람들. 오바이트는 뭐예요? 오버이트. 과식이란 말이에요. 과식. 오버이트 했다. 오버이트에서 토했다라는 것은 보미팅. 보미팅.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보미팅. 그렇죠. 구역질은 노지아, 보미팅. 오케이. 자, 소화불량.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흑색변이라, 흑색변. 흑색변이 뭘까요? 검은색 변. 흑색변. 변 색깔이 누런색이야겠죠? 또는 황토색이야겠죠? 그런데 시커먼 색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피가. 위장관 출혈. 그래서 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출혈이 생겼을 때 얘네들이 음식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변으로 나오는데 꼭 짜장면처럼 커피 찌꺼기처럼 색깔이 시커멉니다. 냄새도 굉장히 고약해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멜레나라고 하는데요. 멜레나라고 하는데 이 멜레나는 바로 상부 위장관 출혈의 가장 큰 징후예요. 그래서 흑색변이 있는지 병원 가시면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직접 손가락 넣어서 색깔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흑색변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계속 설사를 하는지, 설사, 우리가 다이아리아라고 하는데 설사, 그 다음에 변비, 컨스티페이션, 변비, 이런 것들도 사실 위장관계의 문제죠. 그리고 또 비뇨기 계통의 문제, 소변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소변을 볼 땐 많이 아프다, 배뇨통이 있는지, 소변에 피가 나오는지, 혈뇨, 헤마추리아라고 합니다. 헤마추리아. 또는 소변량이 너무 많다라고. 또는 정말 안 좋은 것은 소변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단뇨라든가 핍뇨. 이제 핍뇨를 우리가 올리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핍뇨가 있는 환자들은 애우가 엄청 안 좋아요. 자, 그리고 혈뇨도 좀 안 좋겠죠. 예.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계 문제들도 우리가 문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 여성 생식기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병원에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가임기 여성이 뭔가 문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항상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 환자에게 이런 정보들을 청취하고 경청해서 얻어내고 취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환자가 의식이 안 좋거나 그러면 환자 보호자를 통해서 얻어내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자의 칩 컴플레인, 주호소에 입각해서 그걸 먼저 듣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온셋 타임부터 해가지고 또 뭐 있었어요? 온셋 타임. 그리고 통증의 강도, 그리고 어떨 때 더 아픈지, 또 어느 부위가 아픈지, 어떨 때 덜 아픈지, 이런 것들이 프로보케이션이라든가 어그리베이션 팩터,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죠. 또 아프면 국소적으로 아픈지 아니면 부위가 또는 점점점 아픈 부위가 전이 되듯이 방사되는지, 레디에이션 되는지. 복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통이 있을 때도 여러분 맹장 아시죠? 맹장. 우리가 이제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앞배라고 합니다. 앞배. 아펜딕타이티스 그래가지고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데요.
맹장 아파봤죠 여러분들? 배꼽 주위부터 아파가지고 슬슬슬슬슬 아프다가 점점점점점 막 통증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우하복부, 오른쪽 하복부 쪽으로 해가지고 맹장이 고착화되거든요. 그러면 또는 이게 만약에 맹장이 안에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복막염이라고 해가지고 복막에 염증이 끼게 돼요. 그러면 맹장만 있을 때는 누르면 아파요. 눌렀을 때 아픈 것을 우리가 텐더니스 압통. 근데 누를 때 아파요 하는데 손을 딱 떼면 배가 울리겠죠. 리바운드 텐더니스라는 게 있어요. 반발 압통. 누를 때 아픈데 뗄 때도 아프다. 뗄 때 더 아프다. 그것은 복막염까지 왔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건강 상태를 문진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오늘 살펴봤어요. 그리고 환자가 성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는 환자도 있겠지만 의식이 안 좋은 환자도 있겠고 또는 노인 환자분들도 있겠고 또 말귀를 못 알아먹는 어린아이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특성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문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환자와 면담을 할 때 항상 환자하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요. 환자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도 신호를 꼭 밝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부소방서 응급구사 김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방 구급대원이구나 환자가 안심하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목소리로 또 적절한 어떤 스킨십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스킨십도 해가면서 환자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환자와 이름과 나이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환자 나이하고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그래서 하나씩 면담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어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1시간은 활력 징후에 대해서 살펴봤고 1시간은 병력 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많이 어렵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더 들어보시기도 하고 책도 좀 살펴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비대면 수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월 첫째 주에 휴강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강을. 그래서 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실시간 화상 채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실시간 화상 채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뭐 생계형 알바라든가 또 청춘 사업 바쁘신가 보더라고. 바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좀 더 낫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화상으로 소통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셔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또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월 15일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는 4월 13일자 강의고요.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총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성인이 돼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선거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이제 요즘엔 16살부터 생기니까 그래서 아무튼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투표 안 하시면 선생님 정말 미워할 거예요.
투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물과 원하는 정당을 찾아서 하셔야겠지만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들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 나갑니다. 이번 주 과제. 이번 주 과제는 좀 늦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뭐냐? 바로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소에서 요즘 인증샷 찍으면 불법인가요? 투표용지라든가 어떤 뭐 손가락으로 뭐 1번, 2번, 3번, 4번 기호를 나타내는 행위들은 불법이지만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얼굴을 어때요? 셀카로 찍으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V 표시를 한다거나 뭐 1등 표시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투표 용지를 찍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뭐 제2투표소 뭐 무슨 동네 제2투표소 제1투표소 그 앞에서 간판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 딱 대놓고 셀카를 한 장 찍으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전송을 해주세요. 뭐 핸드폰으로 직접 전송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학번 적으시고 전송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뭐 파일을 만드셔서 전송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좀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재밌게 강의를 하고 싶어서 비대면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환자 청취하고 활력 징후하고 환자 평가하고 뭐 현장 안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연강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소동기 사용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과학적인 근거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수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과제 못하고요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선생님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출석과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